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겠지만 에코시티 1차 물량의 입주가 시작될 즈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주에서도 15명의 온열질 환자가 나온 가운데 전주시가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인 뒤 불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압수된 것만 40톤이 넘습니다. 대학생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기량을 뽐내는 자동차 대회가 올해도 새만금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확보 문제로 내년에도 군산에서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전주 지역 주택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겠지만 에코시티 1차 물량의 입주가 시작될 즈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보증금 3천에 월세 70만 원짜리 주택에 사는 김영희 씨. 아끼고 줄였어도 부담이 컸던 김 씨는 은행 대출로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가 보다 싼 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70만 원 월세를 내기 위해서 일을 좀 더 많이 평상 다른 전보다도 많이 해야 했고 이런 거에서 절약을 많이 이제 해야 됐고. 전주의 주택가에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고 간간히 나오는 건 대부분 전월세 물량입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 그 날짜에 맞춰서 그때까지 안 나오면 월세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북 지역 임대 시장은 2014년 현재 전세 비중은 6%지만 월세는 22.2%에 이를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아파트 시장에 신규 공급이 이어지면서 기존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많지만 매수세가 실종되자 이 물량이 전세 매물로 바뀌었고 저금리로 인해 기대 수익이 낮아지자 월세로 전환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내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연환산 이율이 전국은 물론 지방 평균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가계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매 시장이 죽고 전세도 아닌 월세 시장만 움직이고 있는 건 부동산 경기가 정점에 이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전세, 월세 전환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후 신규 물량이 쏟아지는 2018년 초 에코시티 1차분 입주가 시작될 때나 임대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3,500세대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세시장의 어떤 물건들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도내 주택 보급률이 113%에 육박할 만큼 아파트 공급이 줄을 잇고 있지만 임대시장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시가 10년간 방치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공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6년 상림동 소각자원센터 지하에 27억 원을 들여 설치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사실상 고철값에 불과한 9,700만 원 이상에 매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전주시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한 뒤 10년 동안 전혀 쓰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북 아동의 삶의 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동복지기관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북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항목은 건강과 주관적 행복감, 위험과 안전, 교육 등 8개 영역이었습니다.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15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온 가운데 전주시가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홀로 사는 70대 어르신 집에 주민센터 직원들이 찾았습니다. 혈압과 당 수치를 재는 등 당뇨가 있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얼마 전 선풍기를 전달한 데 이어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는 등
폭염 속 행동 요령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르신 낮에 12시부터 5시까지는 그 바깥 활동을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평소보다는 물을 좀 많이 드셔야. 요즘 주민센터는 독거노인처럼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막기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그 방문 세대를 더 늘리고 어떤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심 광장 한켠에 갖다 놓은 대형 얼음이 냉기를 내뿜습니다. 횡단보도에 등장한 천막은 보행자에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전주시가 주요 거리에 설치한 그늘막 덕에 시민들은 잠시나마 땡볕과 숨막히는 더위를 피해봅니다. 햇빛도 더운데 이렇게 잠깐 쉬면서 햇빛도 피하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를 폭염에 가로수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급기야 나무마다 물주머니를 달아주고 물을 뿌려주는 데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 때문에 그 가로수와 화단내 수목 생육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길 위에 물줄기가 뿌려집니다. 전주시는 살수차를 동원해 12개 도로에서 매일 달궈진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폭염을 식히고 피해를 막는 데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인사탕평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개각에서 균형 인사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호남을 배려하는 인사탕평을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공개적으로 전북이 소외되는 개각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전북은 지난 2014년 6월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년 넘게 무장관 시대를 맡고 있고 차관의 경우 최종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민생투어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부안군 개화도에서 농민들과 농업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대책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김 전 대표는 모레까지 전북에 머물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모친의 고향인 남원 음봉에도 들를 계획입니다.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여 불법으로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압수된 것만 40톤이 넘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창고 앞에 멈춰섭니다. 곧바로 한 남자가 중국산 농산물이 담긴 자루들을 갖고 나와 트렁크에 차례차례 싣습니다. 쉽네요. 지금 물건 많네. 네, 안에가 물건이 많아요. 지금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잡아야지. 56살 김모 씨 등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휴대품의 통관 방식을 노렸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면 50kg 이하일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용해 군산 여객선 터미널에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들여오게 한 뒤 몽땅 사들여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판매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압수된 것만 40톤에 이릅니다. 보따리상이나 관광객한테 곡물을 수집한 수집상은 서울, 경기, 대구 쪽에 곡물 도매업자, 일반 업자들한테 판매, 유통시킨 걸로. 이들이 보따리상으로부터 사들인 농산물은 참깨와 녹두, 땅콩 등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따리상들은 어떤 경제적인 능력과 고령의 노인층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경찰은 농산물 판매상 김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국내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오는 16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후보지인 새만금 지구를 실사합니다. 잼버리 세계연맹 위원 2명은 새만금 지구를 둘러보고 진입도로 같은 기본 시설과 지리적 조건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2023년 대회 개최지는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163개국의 투표로 결정되며
전북은 폴란드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8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나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보건소뿐만 아니라 원광대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광대 병원 등 전국 24개 병원을 검사기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에선 의심 환자 기준에 맞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기량을 뽐내는 자동차 대회가 올해도 새만금에서 열렸는데요. 하지만 경기장 확보 문제로 내년에도 군산에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자동차가 힘차게 달려나가니 자갈밭과 웅덩이가 있는 험한 도로도 거뜬히 통과합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자동차지만 전문 경주 차량 못지 않습니다.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에 전국 100여 개 대학에서 200여 팀이 참가했습니다.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1년간, 많게는 1년간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네, 다른 팀들도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다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사흘 동안 오프로드와 기술 아이디어 등 5가지 부문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군산 새만금에서 해마다 열리는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내년에도 열릴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기장이 곧 있을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 연구동 공사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장 경기장 대체 부지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만금 3단 인입철도 부지 부근으로 지금 현재 새만금 개발청 등과 관계기관과 임시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시험 무대인 자작 자동차 대회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가 내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와 대학별 전형 방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시 진학 상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권 대학은 물론 지방 거점대와 수도권 주요 대학에 대한 입시 주요 사항을 분석하고 지원 전략을 제시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세계인이 함께 달리는 피스로드 전라북도 통일 대장정 행사가 오늘 전북 보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자전거 종주단 등 200여 명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를 가진 뒤 전주 덕진공원까지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피스로드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연결해 갈등을 해소하고 지구촌 평화 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전북에서는 3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전북의 특별 감면 대상자는 3만 1,796명으로 이 가운데 2만 8천여 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1,300여 명은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운전 등의 중대 위법 행위자는 이번 감면에서 배제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65살 김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